로이엘리브.com 무료 전자도서관 http://roiellive.com 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의 모든 책 http://roiellive.com/오서/여트서나이오 밑줄 아어세니.html 다른 형식의 동일한 책 http://roiellive.com/복/여트서나이오 밑줄 아어세니/100 오프스키어테인 아브리먼 오린지 모일의 발리어트.ci.html 독서를 즐기십시오. 오렌지 혁명 동안의 은행 비밀 아르세니 야첸유크 나탈리아 이바노브나 그레베니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에서 아어세니 여트서나이옥 전 국립은행 총재는 2004년 말 오렌지 혁명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특이한 각도를 선택했다. 그는 소련 붕괴 이후 가장 광범위한 정치적 불안정 기간 동안 국가 경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위기는 신뢰의 위기와 통화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결합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금융 시스템 역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각 구성 요소는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수년 동안 경제적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노력은 세계 경제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경험을 나타냅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이러한 충격의 대부분은 국가은행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끝났고 이후 반년간의 경제 회복이 이어졌습니다. 금융 대격변의 최신 사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1997년 세계 아시아 위기에서 발견되며 그 메아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느껴졌습니다. 2004년 상황의 독창성은 우크라이나 은행 시스템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렌지 혁명이 끝난 직후 성장을 가속화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책을 전 세계 것이 경제학자와 중앙은행가를 위한 논문으로 구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2004년 가을의 사건을 일상적으로 반영한 통계 자료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생생하고 접근하기 쉬운 이벤트 설명 덕분에 아어세니 여트서나이옥은 일종의 경제 탐정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쉽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독자에게도 가장 복잡한 것이 경제 개념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자신에 대한 저자, 먼저 아버지, 어머니, 누이, 아내, 자녀 등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책을 읽은 후에 나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것입니다. 소개 2005년 5월 나는 국립은행 통화정책국장인 너탈리어 그러비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오데사 지역 국가행정부국장직을 맡기 위해 키예프에서 파견되었습니다. 내셔널 뱅의 해고는 2월 7일에 이루어졌으며 빠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 동료들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너타려 아이베노브너와의 대화에서 나는 2004년 가을 겨울 우크라이나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는 책을 쓰고 싶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오데사 지방행정부 제1부 국장을 거쳐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으로 일했고 2006년 9월 20일부터 대통령 비서실 제1부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그는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최고위원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이 두 약속 사이에만 약간의 자유시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책을 쓸 때라고 결정했다. 비극적인 고용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이 쓰여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역사가 종종 스스로를 위해 다시 쓰여진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이 경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05년 겨울 은행 시스템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의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들의 이야기에 놀랐고 현실은 다르게 보였고 이야기의 영웅들은 완전히 다른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모든 아이의 점을 찍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4년 가을 겨울의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전체 역사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04년 가을 겨울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프리즘을 통해 은행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임무는 정반대였습니다. 책을 정치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별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덜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만나는 은행가, 사업가 및 정치인의 의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그 사건의 목격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그들의 비전에 대해 말하도록 요청했고 그들의 관점이 다르더라도 출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객관적이 되려고 애써서 학술적 작품을 만들지 않는 것이 수고를 들일 가치가 있었다. 그 책은 이해하기 어렵고 과학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작업은 은행 시스템의 이벤트를 설명하며 텍스트를 단순화하는 것은 다른 극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복잡한 용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언어로 사건을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대리인 모두에게 똑같이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책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직원들에게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통화와 신뢰라는 두 가지 위기를 연속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한 드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위해 위기 상황에서 국립은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문서의 수치 데이터와 텍스트를 제공했습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 그레베니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나는 그녀가 전문가로서나 사람으로서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대해 그녀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세니 야첸유크. 한 장. 2004년 11월 29일 월요일, 전국 10대 은행의 첫 인사들이 국립은행에 모였습니다. 나머지 150개 기관은 우크라이나 은행협회가 대표했습니다. 규제위원회는 완전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불가피하게 접근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미래 결의안 576호의 초안이 놓여 있었다. 당시 국립은행 창밖의 상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인스터토트스키어의 규제 기관 건물까지 운전할 수 있었지만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11월 22일, 대통령 선거 2차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야당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정치적 대결을 배경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 주요 정치인들은 은행이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반대 진영의 과두가 소유한 은행 예금에서 돈을 가져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11월 26일 금요일부터 인구는 은행에서 돈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부 지역에서,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정치적 구호에 귀를 기울였지만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단순히 겁을 먹었습니다. 당좌 계좌에서 급여를 인출할 뿐만 아니라 예정보다 일찍 예금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는 ATM과 현금 데스크 앞에는 긴 줄이 있었습니다. 이미 월요일의 상황은 마침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은행 시스템은 기껏해야 일주일 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붕괴의 경우 종말이 은행가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지불을 중단하고 사람들은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없는 국가는 갑자기 피가 없는 몸입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경제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시 공동체 체계의 법칙에 따라 이미 존재했을 것입니다. 분해는 빠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 없는 경제를 꿈꾸던 공산주의자들도 결국 자신들의 필요를 깨달았다. 놀랍게도 나는 낙관적이었지만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다른 주에서 발생한 24건의 금융위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비관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위기는 대개 은행 시스템에 나쁘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은행가들에게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인구의 흥분이 주말에 떨어졌다는 점에서만 상황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국립은행 내부에서 힘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매일 회장실 맞은편의 대형 회의실에서 만나 여러 시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립은행 직원들은 진정한 전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에게는 흑양이 있습니다. NBU 본부에도 이를 가로막고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이 있었다.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위기 동안과 그 이후에 블래디미어 스텔머가 국립은행 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회는 내 사무실에서 일했고 모두가 매우 명확하게 행동했습니다. 작업이 설정되었고 작업 그룹은 아이디어로 폐기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여전히 더 자주 스스로 내려야 했지만 내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토론을 위해 모든 뉘앙스를 가져왔습니다. 정보 유출을 우려한 위원회는 위기 방지 결의안 개발에 일부러 NBU 영토 지부를 참여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지역은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국립은행 이사회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위기 방지 프로그램의 예비 버전은 이미 11월 26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이 문서의 요점 중 약 절반이 결의안 번호 576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이미 문서의 원래 버전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국립은행은 고의적으로 권고를 포기하고 엄격한 지시 관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은행 시스템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 후 이사회 구성원은 문구를 연마하기 위해 여러 번 가장 큰 은행의 머리를 호출하고 만났습니다. 11월 말, 내 사무실에 모인 은행원들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한다. 예외 없이 모두 염세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 격동의 1990년대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2004년 11월에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시스템이 침몰할 시기에 대한 예측에서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산과 개인 재산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곳에 모인 거의 모든 은행가들이 악명 높은 1998년을 자신들의 위치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국내외 국채에 대한 국가 채무 불이행과 이 부채의 강제 구조 조정 발표 후 국립은행은 은행가들에게 준비금에 충분한 돈이 시장을 떠나는 비거주자와 패닉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인구. 그런 다음 그는 코스를 거의 2번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가들은 토요일 아침에 국립은행에 나타났고 나머지는 일요일 저녁에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지 않도록 거의 비밀리에 은행가를 조용히 소집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번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문자 그대로 모든 정보를 입력한 매우 유용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내셔널 뱅가 해결한 제안을 손님들에게 구술해야 했고 거의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가들은 혼란스러웠다. 전쟁의 냄새가 풍겼다. 우리가 모인 거대한 홀은 최대로 조명되었습니다. 나는 방이 황혼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소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가들은 우리가 제안한 문서를 읽었고 훌륭한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하루가 끝날 무렵 위기 방지 결의안의 주요 부분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행장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관의 상황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기성품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국립은행이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령 576소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규제기관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프로젝트에는 최종 문서에 나타난 많은 메커니즘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NBU와 은행이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자체 대책만 적용했다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프라이베트뱅의 올렉샌드어 도벌러트과 요거사츠뱅의 보리스 타이먼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지불 속도를 줄이도록 제안했습니다. 우리 은행은 돈이 15분 안에 나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속도는 은행의 속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안정된 기관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의안 초안에서 도벌러트는 지불을 하루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스템 내에서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어발의 에이렉샌드어 덕학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너무 적극적인 참여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프라민베스트뱅의 책임자인 블레디미어 매트바이언코는 결의안 개발 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대신 그의 대리인 터메러 슐턴코를 보냈습니다. 요커리그진뱅의 엘리그젠더 서로키는 물러나고 가끔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스카드뱅의 니콜라이 소고냐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 후 그가 MBU의 제안을 우회하여 거액의 대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이사회 의장직에서 해임해야 했습니다. 탐정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이 작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같은 날 사무실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인은 아스카드뱅가 인터 TV 채널에 대출을 발행했으며 지불 주문번호와 작업 시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정보를 확인한 결과 바이패스 체계를 통해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 채널이 SDPU에 의해 통제되었기 때문에 언론은 국립은행이 3인당이 선거를 위해 돈을 훔치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했고 나는 그 몫에 있었습니다. 소고냐커를 제거하여 그러한 소문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대출이 취소되었습니다. 위기 방지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건조한 기술 언어를 사용했지만 주기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으며 노골적인 욕설로 전환했습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지옥으로 무너질 것입니다라는 수사학이 들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쉽지는 않았지만 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애썼다. 우리 모두의 핵심은 예금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은 은행을 탈수시키고 코스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엘리그젠더 도벌러트이 제안했습니다. 입금을 완전히 금지합시다. 즉시 우리 변호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치금 조기 출금 금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옳았고 모두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도벌러트의 제안이 나온 순간의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는 이상적인 버전을 제안하고 결의안 초안에 적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불행히도 전국적으로 임시행정부를 도입하고 이사회 의장을 임시관리자로 재임명해야 한다는 사실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특파원 개정의 잔액 감소, 모든 표준을 준수하지 못함 및 대출 불이행의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중앙은행의 예금 조기 인출금지권을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 각 은행에서 임시행정을 하는 것의 폐해가 10배 이상 클 것을 우려했다. 그것은 또한 외국 은행에서 모든 신용 한도를 인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우리 은행의 모든 외화를 차단하고 법원을 통해 가져갔을 것입니다. 사실상 대규모 불이행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계획의 법적 순수성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완전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벌러트의 제안은 결의안의 최종 텍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토론 후 많은 제안이 부적절하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며칠 동안 기관을 폐쇄하기 위해 공휴일을 도입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거의 즉시 이것이 위기를 악화시킬 뿐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저녁 드디어 은행원들과의 상담을 마쳤습니다. 6시간의 고된 작업 끝에 아이디어가 고갈되었고 우리는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테이블에는 576번으로 알려진 결의안 초안이 있었습니다. MBU 부회장 올렉샌드어 슐러펙과 통화정책부장 너탈리어 그러비니과 저는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동안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는 법률 부서장인 베즐리 퍼시치닉에게 전달되어 아침까지 완성된 문서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퍼시치닉과 아주 오랫동안 논쟁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의안 576호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베즐리 베즈레버는 어떤 법원이 문서의 유효성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특정 할머니가 예정보다 일찍 보증금을 인출하러 올 것이고 NBU 금지를 언급하며 거절당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은행 수술실에서 바로 죽을 것이고 그 후 검사는 사망 혐의로 문서 작성자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가지고 국립은행에 올 것입니다. 퍼시치닉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 예금의 조기 반환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은행에 경고했습니다. 그들 자신은 불쾌한 상황을 피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은행 대표는 가장 폭력적인 예금자를 대기열에서 빼내고 조용히 돈을 주고 비상구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저는 법률을 오랫동안 검색했고 여전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문서를 찾았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나는 특별 기간 동안 은행 시스템 운영에 대한 12개 이상의 결의안을 예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이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쟁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 상황이 특별한 기간이라고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퍼시치닉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즐리 베즈레버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정당성에 대해 의심이 있었지만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내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상위 10대 은행 중 한 곳의 이사회 의장은 실제로 국립은행 조치의 합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접수된 결정에 따르면 결의안 576호가 아니라면 내용상 유사한 것을 채택해야 한다. 이 문서는 일부 예금자가 법원을 통해 NBU 결정을 취소하는 데 성공하고 집행자가 우리에게 올 경우를 대비하여 내 데스크탑에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디크리 넘버 576을 취소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산 직전 10대 은행 총수들은 일어서서 한참 동안 박수를 보냈다. 국민은행에 대한 기립박수가 아니었다. 청중은 그들의 결의에 박수를 보냈다. 디크리 넘버 576은 공동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제안을 듣고 논의했기 때문에 상황이 철저히 고려되었다는 낙관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솔루션이라는 중요한 것을 가졌습니다. 남은 일은 조율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한 완전한 확신은 없었다. 예외 없이 모두 의심에 갉아먹었습니다. 코냑 한 잔을 마신 후 NBU 부회장 올렉샌더 슐러펙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은행가 외에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안에 대응할 수 있는 예금자는 여전히 1,4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아침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금에서 수십억 그리브나를 인출하기 위해 은행 지점에 올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국립은행과 우크라이나의 전체 금융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강도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첫 충동을 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미쳐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소련의 스버뱅에서 돈을 잃었고 2004년 가을에 실제 가족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두 번째 아파트에서 가족이 부엌에 모이고 아내가 남편을 교정하는 방법을 상상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책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또 속았다. 나는 딸을 위해 TV, 자동차 또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후반부에서는 통화를 사야 했습니다. 이제 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들릴 것입니다. 결의안 도입 후 첫날 생존을 위해 11월 29일 같은 회의에서 홍보 캠페인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는 NBU와 상업은행의 수장이 결정 첫날부터 문자 그대로 도입된 제안의 본질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가장 큰 은행들은 공동 예산을 짜서 12월 내내 인쇄 매체의 출판물과 텔레비전의 이야기를 게재하는 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관리자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엘리그젠더 도벌러트이었습니다. 중앙 예산 외에도 각 은행은 자체 자원에 의존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30일, 은행가들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위해 NBU에 모여 우크라이나 중앙 언론을 초청했습니다. 도입되는 제한 사항에 대해 언론인에게 발표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긴장감은 대단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내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은행을 습격하거나 마침내 진정될 것입니다. 2004년 두장 경제 환경. 우크라이나는 호랑이로 간주. 2003에서 2004년에 우크라이나는 아시아 호랑이,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동유럽 호랑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는 다른 과도기적 경제와 비교해도 빨랐습니다. 2003년 국내 총생산, GDP, 은 9.6%, 2004년에는 12.1% 성장했습니다. 관찰에 따르면 지하 경제는 비슷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규모는 법적 경제의 약 60%에 이릅니다. 중국이나 인도만이 그러한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것이 경제 성과는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국가의 생산은 엄청난 양의 외화 수령, 가계 소득 증가 및 은행 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제공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통계는 건조하게 들리지만 우크라이나의 모든 거주자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이후로 국가가 많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 식량 부족과 저축을 삼키는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통화인 흐리브냐가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은 2000년부터 성공적으로 집행되었고 권력의 수직적 작용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인구의 소득은 점차 증가했지만 오늘날에도 지역에는 빈곤선 아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시 경제 가정은 마이너스 경상수지 또는 생산 정체와 같은 문제가 매우 오랫동안 존재하는 경우에만 경제 상태가 은행 시스템과 국가 통화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04년 위기 이전 우크라이나에서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물가는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연간 최대 10%의 인플레이션은 기업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도기 경제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연간 8%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기존 단점에 대한 자연스러운 지불로 간주되었습니다. 물가는 자연 독점의 존재와 불완전한 공공행정 구조로 인해 산업 및 부문 발전의 지속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당국의 부족과 무활동으로 인해 빵, 고기, 계란, 우유 등 식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다른 상품 그룹의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요인과 위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존의 결과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반면 모스크바는 세계 시장에 중점을 둡니다. 또 다른 중요한 친인플레이션 요인은 달러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 상승이며 그리브냐는 실제로 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의 3분의 1은 유로존에서 나옵니다. 유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 2%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이미 2005년에 완전히 나타난 추세가 분명했습니다. 유효 수요가 상품 공급을 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인구 소득 증가를 보상하기 위해 단기간에 충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수입 구성 요소를 통해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법률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구원은 잉여금을 모아 투자할 은행과 투자펀드일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고전적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발전과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가격 인상은 8.2%로 상당히 수용 가능했습니다.
2004년 인플레이션은 한 자릿수를 넘어서 12.3%에 이르렀다. 1998년 아시아 위기가 극복된 이후로 올해는 극도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인 첫 해였습니다. 그래도 2004년 정치 위기가 아니었다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더 낮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정부 사회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경제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것은 거대한 부문별 불균형입니다. 대부분의 부문은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쇠퇴해 왔습니다. 수년 동안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중공업으로 남아 있었으며 그중 야금, 화학 및 기계 공학이 두드러졌습니다. 2003년 산업 생산은 15.8%, 2004년에는 12.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불어온 속도에는 고정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었으며 각각 31.3%와 28% 성장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장비를 업데이트하고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재판으로 인한 문제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자들의 낙관주의를 줄이려면 실제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1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가을 위기,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율리어 티마션코 정부의 충격요법으로 인해 2005년 자본 투자가 1.9%만 증가했습니다. 이미 침체의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였습니다. 환상이 없어야 합니다. 2004년에 모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해외 시장에 좋은 상황 때문에 기록적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야금 및 화학 공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출 기업은 좋은 시장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2004년 11개월 동안 철금속 수출은 57.9%, 금속 구조 및 화학 제품은 40%, 엔지니어링 산업은 60% 증가했습니다. 2004년 11개월 동안 상품 및 서비스의 대외 무역 최종 잔액은 4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배 증가했습니다. 2003년 4분의 1분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9.3%였으며 2004년 초에는 이미 이 수치가 81%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가상의 거래로 인해 크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특히 사이비 수출로 인해 세관통계상 물품의 수출 신고를 하고 통관되었으나 물리적인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것은 주 예산에서 VAT 환급을 받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수입량은 과소평가되었습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물품을 수입할 때 하한가를 신고하고 일부 물품은 전량 밀수입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국제수지의 경산 계정에 기록적인 양의 잔액이 기록되었습니다. 내셔널뱅의 우리는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업무에서 이를 고려했습니다. 내가 의사소통을 해야 했던 모든 국제 전문가들은 국가의 큰 양의 경상 수지로 인해 평가 절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국립은행을 설득했습니다. 과도한 양수 균형의 문제가 그림자 작업으로 인한 통계 왜곡과 관련하여 것이 경제학 차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 있게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입이 2000에서 2004년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원천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들이 대량으로 수입한 외화는 임금 인상, 새 장비 구입 또는 단순히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수출에 대한 경제 발전의 대안적인 원천인 내수 창출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국가 부강의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건설 산업의 활발한 부흥과 신차 수입 증가입니다. 국립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세스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즉시 유보하겠습니다. 소비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우크라이나의 문제입니다. 기능 장애가 있는 경제에서만 한 국가가 특히 신용카드로 값비싼 새 차를 살 여유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제정신인 모든 사람들이 가족 자본을 늘리는 데 투자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수세기 동안 현재 수준의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거기에는 자본 형성 문화가 있습니다.
이 주에서 억만장자들은 모든 돈이 대의에 투자되기 때문에 오래된 올즈모빌을 운전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형성 문화 대신 자본을 태우는 문화가 있습니다. 늘리고 싶은 욕망 대신 쓰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리고 신용으로. 오늘날 이것이 긍정적인 추세로 제시되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용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미개척 틈새 시장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여전히 많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자금 투자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인의 저축은 통화, 은행 예금 및 부동산의 세 가지 도구에 분배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문제이며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는 경제를 배경으로 2004년 10월에도 아무도 위기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국립은행 대표를 포함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은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미콜라 아자로프, 마이콜러 에저레브, 제1부총리나 아르세니 야첸유크, 아어세니 여트서나이오, 국립은행 제1부총재의 발언을 듣기 위해 서유럽의 거대한 홀이 모였다. 국제기구의 전문가들과 여러 나라의 사업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위대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설은 구름 없는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여행의 이점은 적어도 국제 투자자들이 외부 및 내부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국채를 기꺼이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10억 달러에 대한 10년 만기 유로본드가 연 7.65%라는 기록적인 낮은 수익률로 발행되었습니다. 2004년 3월에 그들은 훨씬 더 낮은 이자율인 6.875%에 도달하여 정부는 6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선거 전날인 2004년 여름에도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의 5년 만기 유로본드를 추가로 5억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비거주자들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외화를 가져와 흐리 분야로 전환하고 국채와 VAT 국채를 매입하여 연간 4억 7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가을로 예정된 선거가 개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제 또는 흐리분 이어 환율을 흔들어 정부도 믿지 않았다. 모든 수준의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국가의 경제와 정치 영역이 서로 별개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셔널뱅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서너 개월 동안 이 통화가 최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비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녀는 2004년 말까지 해외 시장의 노동 조건이 이미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가을까지 금속 및 화학 제품 가격이 하락하여 우크라이나 기업의 이익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04년 9개월 실적에 따르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8%로 감소했다. 산업 생산은 점차 성장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첫 9개월 동안 만들어진 경제 성장의 기반은 견고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적체를 감안할 때 경제 위기의 시작을 가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는 충분한 돈이 있었고 수출업자의 외화 수입 감소는 가을 금융위기의 촉매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NBU는 거의 46억 달러를 사들였고 그 대가로 UEH 250억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금이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되면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경제는 돈이 너무 부족해서 돈의 거의 절반을 무해하게 흡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셔널뱅에서 수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스템에서 과도한 유동성을 펌핑했습니다. NBU가 46억 달러를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무서운 예측 속에서도 금융 시스템의 위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자신 있게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최대 10억 달러의 유출 예측이 잘못된 것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의 압력을 받은 10월 말이었습니다. 2004년 가을의 금융위기는 전적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가의 경제와 은행 시스템은 매우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을 겨울 기간 동안 생산 역학이 부진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인의 부주의한 진술,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치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 반대 진영의 과도 정치가 통제하는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라는 요청만이 긍정적인 추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니었다면 금융 시스템은 외환시장 선거 기간의 전형적인 불안과 계정의 일시적인 그리브나 부족에서도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운맹은 주요 체계적 위험입니다. 의사들에 대한 한 일화 끝에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심각하다는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2002년 말 서게이 티지프코가 블레디미어 스텔목으로부터 받은 은행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진단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NBU가 통제하는 부문에는 질서가 있었지만 그 깊숙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한 숨겨진 추세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은행이 무너질 때만 표면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프로세스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은행 문제가 형성되는 평균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채무 불이행이 점차적으로 발행되고 오래된 부채는 새로운 부채를 희생하여 상환되며 유치 이자율은 증가하고 예금의 길이는 줄어들고 자산과 부채 사이의 격차가 증가합니다. 비난 직전의 창립자들은 불가피한 충돌을 예결하기 때문에 돈을 인출합니다. 수십 개의 이러한 프로세스가 우크라이나 은행 시스템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알고 우리 팀은 2년 동안 은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중반까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제거되었거나 특별한 위험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2004년 11월-12월에 큰 안전 마진을 가지고 위기에 진입했습니다. 2003년 문제를 열거하는 것만으로 인쇄된 종이 한 장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은행의 자산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의 괴리가 우려되었다. 기업 지배 구조 및 위험 통제, 특히 통화 및 유동성 시스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규제기관은 감사인이 확인한 은행 상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자에게 대규모 대출이 발행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대부분은 자격이 매우 낮습니다. 위의 모든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소규모 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기관이 대규모 세탁 작업에 수시로 참여했습니다. NBU와 자율규제기관인 우크라이나 은행협회와 키예프 은행연합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문제는 아스카드뱅의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은행 자체가 위기 상황의 시작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은행의 적절한 관리 부족이었습니다. 건전한 기업 관계 시스템은 기관 소유주가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최고 관리자를 임명하도록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배당금 형태로 지급되고 주식의 시장 가치가 증가합니다. 관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소유자는 주요 거래를 승인하는 감독위원회를 만듭니다. 차례로 최고 관리자는 권한과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확한 내부 관리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조건에서는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면 형식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최고 경영진의 전문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내부 관리 구조는 프로세스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관리자가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은행 및 은행활동법에 대한 전체 수정안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제42조에서는 기관장의 직업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규제기관은 과거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은행을 파산시키거나 단순히 재정 상태를 악화시킨 사람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단호하게 금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변경사항은 2004년 초에 개발되었지만 버코브너 라더는 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도자 선택이 이루어진 NBU의 내부 지침을 조정하면서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틀 내에서 관리자 업무에 대한 은행 소유주의 간섭은 큰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최고 관리자와 소유주 사이에는 두 가지 일반적인 관계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따르면 주주들은 은행을 금융산업그룹, FIG의 연결 고리 중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은행의 수익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물론 금융기관에 자신의를 위한 특별한 근무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은행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분석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규모 대출을 진행했다. 위험은 FIG의 일부가 아닌 인구 및 기업에서 모은 자금을 희생하여 대출이 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피해를 입을 사람은 그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은행은 특수관계자 용역 수수료를 과소평가하고 예치금의 높은 이율을 부과했습니다. 이 관행의 결과로 은행의 이익은 잠식되었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현상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개의 FIG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관계의 첫 번째 모델에서 두 번째 모델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행은 이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대출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자본의 성장이 은행 시스템의 자산 증가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02년과 2003년의 대출 증가율은 60에서 70%였으며 자본 증가율은 30% 미만이었습니다. 이미 2003년 말에 그러한 금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립은행의 규범은 대출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규제기관이 요구사항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NBU는 2004년 3월부터 통제된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장려하기 위해 적정성 기준을 의도적으로 10%로 높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은행의 규제자본 비율이 최소 8%가 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본 적정성 비율을 올리는 것은 NBU에 매우 어렵게 주어졌다. 나는 언론과 은행가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혁신의 유용성을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프레이빅스뱅 소유주인 리어니드 체어노비트스카이가 이끄는 키예브 뱅킹 유니언은 NBU 결정의 합법성에 여러 번 도전했으며 2005년 11월에야 대법원은 규제 기관의 최종 정확성을 인정했습니다. 은행 자본화에 완고하게 돈을 쓰고 싶지 않은 체어노비트스카이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주머니 은행의 자본을 늘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주주들에게 승인된 자본을 늘리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매니저의 요청이 거칠게 들렸다. 그들은 은행도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벌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것은 악순환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으로 소유자는 은행이 돈을 벌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을 위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이 배당금 형태가 아니라 자본금 증가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법을 배운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소유자는 이익 분배보다 은행 주식 가치의 성장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2005년에 일부 우크라이나 은행은 동유럽보다 많은 1.5의 자기자본 배수로 매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사츠뱅의 개수는 다양한 출처에 따라 4.8에서 6으로, INDEX뱅의 개수는 6.38에서 7.19로 추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본화의 모든 이점이 나타났습니다. 2003에서 2004년에 우리는 은행주들에게 오늘을 위해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 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1.5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유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본화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외국인에게 매각하고 주식의 일부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여러 거래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것과 또 다른 것은 2005년에만 발생했습니다. 유럽 재건개발은행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것이 없었습니다. 2003년에 IPO나 프라이빗 세일의 메커니즘을 통해 우크라이나 은행의 수도로 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BRD는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 달러를 벌었을 것이고 은행은 기술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유자의 존재라는 형태로 플러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 레미이어 은행장에게 비슷한 제안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EBRD가 자본에 참여함으로써 2005에서 2006년에 은행이 1.7의 비율로 매각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고 관리자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계획 사용에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주주들은 법정기금에 돈을 출연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해 즉시 인출했다. 이 외에도 은행은 자본을 완료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고정자산의 재평가입니다.
종종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소득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은 이러한 활발한 운영을 위해 더 작은 적립금을 형성하기 위해 발행된 대출이 실제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차입금의 20%를 삭감해야 할 때 5%만 삭감했다. 이것은 은행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얇은 다리에 부풀어 오른 몸을 가진 남자처럼 보였다.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NBU는 자본 인플레이션 계획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 발행을 복잡하게 만드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04년 내내 몇 가지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문서의 개발은 NBU 엘리그젠더 슐러팩 부회장과 그가 관리하는 은행 감독 총국이 수행했습니다. 2004년 4월 29일 결의안 192호 NBU의 특정 규정에 대한 개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해 우리는 12월부터 은행이 특정 유형의 주식, 관련 기관의 자본에 대한 출자 및 다른 은행의 자본의 일부로 제공되는 후순위 부채를 회계 처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법령은 특히 유리한 조건으로 관련 당사자와 수행된 모든 거래를 자본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은행이 내부자와의 거래, N9 및 N10, 및 1인과의 거래, N7에 대한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UAH 7억 6천만 UAH만큼 은행의 자본을 청산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좋은 전통에 따르면 오랫동안 은행은 어떤 예금과 대출이 특히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편지를 받은 8월의 감독 총국은 은행이 그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해야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은행에 상기시키는 설명 편지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내부자와의 우대거래는 통상거래와 구분의 자본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은행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도록 감독은 자체 방식으로 우대 조치의 명확한 징후를 규정했습니다. 평소와 매우 다른 가격뿐만 아니라 지불 여부로도 그러한 거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거리의 고객은 대출을 승인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내부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자 특수관계자와 특가로 운영하는 유행은 무산됐다. 192번째 다음은 2004년 6월 17일자 결의안 267 우크라이나 은행 활동 규제 절차에 대한 지침 수정 승인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우리는 고정 자산의 재평가 금액과 발생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소득을 은행 자본에서 제거했습니다. 은행들은 특히 이 판결에 저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의 건물과 가구를 갖춘 체계적인 제도에 의해 자본이 부풀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 자본금은 UAH 2억 7천만 추가 감소했으며 이전에 수행된 모든 재평가를 NBU의 검토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본화 요구사항을 강화하면서 NBU는 언론, 은행 소유주 및 관리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의 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를 낸 후 은행은 승인된 자금을 보충할 돈을 찾았습니다. 2004년 중반까지 그들의 자본은 자산과 거의 같은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비판은 합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0월 우리는 자산의 4분의 1 이상이 만족스럽지 못한 은행에 국채를 사도록 강제하고 이를 블록 계좌에 넣어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행의 안정성을 높여 파산 시 인구에게 예금을 반환할 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습에 따르면 준비금의 이데올로기는 다소 다릅니다. 이미 다른 자산, 심지어 나쁜 자산에서도 형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을 구현했다면 은행은 2번 백업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언론의 비판을 포함하여 이 아이디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NBU는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분노를 외면했다. 특별한 은혜로 통제된 기관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지위를 부여하는 규범을 우회했습니다. 현행 요건에 따르면 저축기관은 가계예금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관으로 본다. 특별 지위는 많은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행에 분리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활동기준 15개 중 4개, H4, H7, H9, H10,
강화돼 일반은행보다 여유자금과 환거래예금이 많아야 한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 한 손으로 발행할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도 대폭 줄였다. 기관은 내부자와의 거래에서 압박됩니다. 공식적으로 습어백는 예금자에 대한 책임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제한은 공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은행은 불리한 범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채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 지위에 대한 2명의 후보자가 서로에게 카운터 은행 간 대출을 발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관행을 중단하고 동시에 저축은행에 대한 요건을 약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 9월 15일 기관을 불쾌한 범주로 전환하는 자세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결의안 번호 443이 나타났습니다. NBU는 은행 자산의 품질이 좋지 않은 대출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 한 손에 습어뱅의 대출 발행 요구 사항을 차별화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새로운 N7, N9 및 N10 표준이 신규 및 확장 대출에만 적용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한 사항은 2005년 초에야 발효되었고 우리는 그 제한 사항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NBU는 은행의 기업 지배 구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04년 1월 은행감독총국 제너럴 디파트먼트 오브 뱅킹 슈퍼비전은 우크라이나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기관의 올바른 조직 구조를 만들고 관리자 간의 의사 결정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관리자가 소유주로부터 최소한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권장 사항은 의식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형 은행이 위험 관리 시스템 도입에 이미 수천만 달러를 지출한 반면 중소은행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구 컨설턴트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의미했습니다. 버딘 푸시커레브가 이끄는 NBU 감독 부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협의하여 그들의 경험을 연구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상황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관을 위한 실용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 권고 사항이었지만 2003년부터 우리는 은행이 업무에 가장 민감한 영역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의 운영 활동 및 내부 통제 조직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은행 관리자 및 NBU 감독자를 대상으로 위험 관리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대규모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적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은행은 NBU 감독 부서의 조기 대응 지표 시스템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것은 국립은행의 지역 부서가 통제기관의 활동에서 위험한 경향을 추적할 수 있었던 덕분에 일련의 지표와 비율이었습니다. 2003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현장 실사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인 보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감리 업무를 크게 용이하게 했다. 은행은 초기 대응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 파일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피고인의 모든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계산된 지표에 따라 NBU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붕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은행협회와 키예브 뱅킹 유니언은 분석 지표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더 나은 방법으로 모두 취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둘 다 하지 않았다. 우리 팀이 한 최대 양보는 스코어 카드가 제재의 근거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즉, 은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다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정되거나 예정되지 않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강제 경화, 은행의 일상 업무는 NBU의 특별 감사 대상이 되었으며, 예를 들어 규제기관은 통화 위험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2003년 말에 NBU 이사회는 주민들에게 외화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미 결제 카드를 통한 경화 대출이 본격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조치였습니다. 쓸모없는 제한을 제거하여 메커니즘을 합법화했습니다. 즉시 저는 시스템적 위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야 했습니다. 은행은 개인에게 외화 대출에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그리브나에서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화대출 이자를 갚으려면 환전소나 은행 창고에 가서 달러나 유로를 사서 할부금을 갚아야 했다. 환율 안정성에 대한 은행 시스템의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위험해졌습니다. 그리브냐의 약간의 평가절하라도 외화대출 서비스를 복잡하게 만들고 아마도 대규모 채무 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립은행은 상황이 진행되도록 할 권리가 없었고 2004년 6월 29일에 유명한 결의안 300호를 채택했습니다. 은행 대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합니다. 발행된 외화 대출에 대해 은행은 더 많은 준비금을 형성해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즉, 이익을 크게 줄입니다. 이를 위해 외화 대출을 받았지만 안정적인 외화 수입이 없는 차주의 등급을 한 단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아시다시피 지급 능력에 따라 차용인은 5가지 신뢰 등급으로 나뉩니다. 미반환 위험이 높을수록 예약 규모가 커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부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은행은 담보 가치를 제외한 대출금 전액을 자본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 작업을 100% 중복성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위해 최고 품질이 대출의 경우 발행 금액의 1%만 자본이 감소합니다. 당연히 은행은 실적을 망치지 않기 위해 항상 대출의 질을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결정이 채택되면 자본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행이 위험한 차용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가치를 대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즉 공약을 내야 하는데 보고에 따르면 통과되지 않는다. 이것은 준비금이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대출 금액에서 계산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NBU 측의 일종의 도발이었고 우리는 미리 준비된 위치로 후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행과 충돌했습니다. 나는 언론과 금융부문 모두가 이에 항의할 것임을 깨닫고 디크리 넘버 300의 텍스트를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NBU는 무자비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4년 7월 20일 우리는 은행가들을 만나 사과하고 수정 결의를 철회했습니다. 담보는 유동상품이기 때문에 담보 계산에서 담보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갔다고 그때 인정했다. 즉시 NBU 이사회는 은행가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우리와 그들 모두에게 적합한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2005년 3월부터 필요한 형식의 제안을 도입한 8월 법령 제411호였습니다. 문서는 흐리분야 대출에 대한 준비 완화를 제공했지만 외화 대출에 대한 준비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조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토론회는 AUB와 KBS 등 은행의 자발적인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혁이 티즈푸코의 결정에 따라 NBU 이사회는 반드시 시스템 규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그들과 조정했습니다. 불행히도 블래디미어 스텔머가 돌아온 후 이 관행은 포기되었습니다. NBU에 와서 우리 팀은 길이 측면에서 은행의 자산과 부채 간의 불일치라는 또 다른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2002에서 2003년의 전형적인 상황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출을 발행하기 위해 은행 간 시장에서 최대 한 달 동안의 짧은 돈을 빌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전혀 하룻밤 자원을 지향했습니다. 은행관리 이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유동성 격차 또는 격차라고 합니다. 격차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시장의 자원이 사라지면 은행은 갑자기 나타난 부채의 구멍을 메울 것이 없다. 자원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 간 비용으로 대출을 발행하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두 가지 예 모두 기관의 파산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의 몰락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경제 상황은 격차를 가지고 일하는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언제든지 자원시장에서 빈약한 가격으로 충분한 무료 그리브나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까지 금리가 연 20% 이상으로 급등한 위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연 0.1% 수준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기부자는 국가, 인구 및 많은 기업, 특히 야금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은행이었습니다.
딜은 프람인베스트뱅, 어발, 요거사츠뱅, 요커리그진뱅입니다. 많은 은행은 일부 기관에서 차입하고 다른 기관에 대출함으로써 돈을 벌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전체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크고 작은 은행 모두 위험 관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저렴하고 풍부한 자원에 익숙해지면서 부주의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렸습니다. 격차는 특히 개발 측면에서 대형 은행에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는 중간 규모의 기관에서 남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강제 조치였습니다. 주주는 은행이 자체 자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재무 담당자의 일반적인 근무일은 자원시장의 이자율 수준을 평가하고 은행 간 시장에서 돈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밤크리브나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룻밤 대출 비용이 연간 5에서 6%를 넘지 않고 일반적으로 1에서 2%를 넘지 않고 동시에 경제에 대한 대출이 20에서 24%로 발행된 경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다. 재무는 야간 그리브나 비용이 20%로 치솟더라도 최대 며칠을 견뎌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돈의 기간이 길어지면 인구로부터 값비싼 예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 관리 시스템은 추론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재무관에 따르면 국가가 재무 계정에 너무 많은 돈을 넣지 않고 인구가 상품 구매에 너무 많이 지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으면 환율이 변경하지 않는 등. 그러나 은행가에게는 2개 이상의 IF가 이미 위기로 향하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새 팀이 도착한 이후 국립은행은 격차의 위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은행이 가계 예금, 내부 및 외부 장기 차입과 같은 보다 견고한 부채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는 편지와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우리의 경고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11월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재무부의 단일 계정으로 인출하여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에서 인출하면서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2년 동안의 풍요로움 끝에 갑자기 자원의 급격한 부족이 발생했고 은행 간 시장의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야간 그리브나 비용은 연간 70%에 도달했습니다. 딜링 시스템에서는 100%라는 지표 수위까지 떨어졌다. 대형 은행 간 거래는 대부분 연 30%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다음 NPU는 제 시간에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융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정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은행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충격요법은 냉정한 효과를 냈습니다. 유동성 위기 이후 은행은 능동수동 운영 계획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기관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소규모 기관은 채권을 발행하고 인구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계정의 자금 잔액은 67.7%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금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 직전에 은행을 생각하게 만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8월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은행의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18일 아침 나탈리아 그레베니크 통화정책국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네프로펄러푸스 아워 100는 전날 밤 제 융자로 취한 NBU 750만 흐리브니어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즉시 은행 계좌의 자금 이동을 동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덕분에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불했습니다. 6월 18일까지 이 기관은 은행 간 시장에서 수천만 흐리브냐를 빌렸습니다. NBU의 제재 도입 직후 채권자들은 돈 반환을 요구했고 우리 덕분에 거의 모든 것이 반환되었습니다. 인구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반 예금자는 예금 보증기금에서 상환한 금액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사라졌습니다. 감사는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경영진은 불량 대출 발행을 통해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이것은 기관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주주의 행동 방식입니다.
초기 대응 지표 시스템이 위협적인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 개발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은행의 진술이 오랫동안 위조되었고 NBU 영토 부서에서 일했던 우리 은행 직원의 남편이 그것을 은폐했습니다. 내셔널뱅 이사회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오랫동안 이전 및 가능한 새 소유자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한동안 돈을 주고 은행을 구할 새로운 주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유일한 목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노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NBU 이사회는 안정화 대출 발행을 거부하고 기관에 재융자하는 청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습에 따르면 이것이 돈을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은행을 계속 유지할 확률도 있습니다. 아워뱅의 붕괴는 전체 금융 시스템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후 은행 간 거래한도 개정 바람이 대형 기관을 휩쓸었다. 많은 시스템 은행은 소규모 기관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호 대출 제한으로 모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은행은 스스로를 확보한 반면 소규모 은행은 자금 조달 계획을 보다 유능하게 계획하고 자원시장에 덜 의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불쾌한 추세는 2003년 11월에 명확하게 나타난 은행 간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NBU 보고는 은행이 한 달에 한 번 필요한 적립금 형성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로 표준 준수 여부는 10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달 동안 개별 은행은 특파원 계좌의 최소 금액의 흡입은 이하를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신년의 마지막 날, 특히 그 달, 소위 전환에 그들은 원하는 월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시장에서 너무 많은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항상 대포 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고 NBU 차환 수요가 급증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화폐 가치는 바로 다음날 하락했습니다. 2004년 3월에 나는 문제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NBU 통계에 따르면 158개 은행 중 71개 은행이 디포 시장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자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유는 잘못된 부채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최고 경영진의 비전문성은 금리의 큰 변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에 대한 대출은 더 비싸지고 시스템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2003년 11월의 나카물은 가장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고로의 자금 유출과 동시에 은행 간 금리가 연간 70에서 100%로 상승했습니다. 시장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너탈리어 그러비닉 통화정책국장은 1일 예약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3에서 4월에 은행들과 함께 필요한 준비금 형성 절차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개발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부터 기관은 1일 기준에 최소 60%를 매일 특파원 계좌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NBU의 별도 의결에 의해 그 수준이 변경되었는데 우리는 은행이 분기당 최대 30일까지 예약금 부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상당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환 중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만 부족한 금액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재무부와 예산 집행자들은 월초에 은행 시스템에 돈을 넣고 말에 빼는 나쁜 습관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흐리 분야로 표시된 자원에 대한 이자율을 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은행 간 시장의 금리 변동은 그 이후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 최저잔고 도입 전과 후의 시장 상황은 크게 달라졌고 국가의 금융 시스템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정 금액을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예외 없이 모든 은행 재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산은 길이 측면에서 부채와 일치해야 한다는 블래디미어 스텔먹의 황금률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은행 업무의 본질은 짧은 예금을 모으고 더 긴 장기 대출을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작업의 필수 요소는 투자자 측의 신뢰입니다. 원칙적으로 완전한 균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갭을 메울 수 있는 능력으로 축소됩니다. 동시에 MBU는 시장의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격차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제융자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최후의 대부자로서 규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3년 말에 너타려 그러비닉과 저는 국립은행의 활성 운영을 규제하는 전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정하고 제융자, 예금 및 기타 운영을 통한 우크라이나 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MBU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문서는 2003년 12월 24일에 발행되었으며 2004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전에 시행되었던 이질적인 법령을 취소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규제기관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될 문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협력 덕분에 상황은 실용성 측면에서 매우 정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융자 신청 접수 확인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전에는 컴퓨터가 10시까지만 지원서를 수락한 다음 차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가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발행하도록 허용할 아웃센이 여트서나이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규정된 절차는 모든 사람을 이것과 다른 문제로부터 구했습니다. 우리는 은행이 기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금을 제융자하고 우리 자금에서 차단하도록 허용하는 명확한 기준을 나열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문서는 안정화 대출 발행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04년 가을에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전에 NBU 이사회는 절차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제기관이 발행한 대출 기간을 최대 365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04년 시스템에 35억 UEH를 제공하는 직접 통화 리포, 실제 스왑, 수단을 통해 리파이낸싱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년 전 0.4억 대비 고전적인 스왑 작업은 구매 통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수수료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효과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담보 사용과 관련된 까다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을 리포라고 해야 했습니다. 리파이낸싱이 발행된 규정에 명시된 모든 상품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국립은행은 국가, 지방 당국 및 기업의 채권, 환어음, 대출 청구, 예금 증서를 수락했습니다. 불편했지만 우리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보험이 필요했습니다. 국립은행은 채권 및 어음 발행자를 확인하고 규제가 용이한 시세에 의존하지 않도록 추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환어음은 50% 할인을 하였고 그 전에는 환어음 참여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여 갑자기 구상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각 보증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청구서를 수락하고 그에 대해 돈을 발행했습니다. 불행히도 정부가 이러한 유형의 유가 증권 유통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영수증과 모기지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처음부터 거의 최대 3년 동안 장기 제융자 메커니즘을 닫아야 했습니다. 2003년 2월 국립은행은 장기 제융자 절차에 대한 임시 규정을 채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러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약 10억 그리브나를 발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돈은 커멜리트스키 및 로브너 원자력 발전소의 동력 장치 건설을 완료하고 키예보드에서 고속도로를 수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장기 제융자 메커니즘이 상당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국립은행은 무담보 그리브나 발행을 통해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전문가들은 경제에 대한 대출은 중앙은행의 기능이 아니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는 IMF에 동의했습니다. MBU는 직접 대출하지 않고 상업은행의 제융자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규제당국은 제출서류 분석 및 담보 인수와 관련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이계층 준은행이 되었다. 물론 각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내셔널 백는 이와 관련된 많은 문서를 신중하게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크레딧 라인 프로젝트 관리팀이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EBRD 및 독일 우크라이나 기금의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내에서 대출 발행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신청서 분석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IMF와의 합의에 따라 국립은행은 장기 재융자 자금 발행에 대한 최대 한도인 10억 그리브나를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인쇄기의 포함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보았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재융자 발행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NBU는 2003년 말 한도를 소진했고 성공의 물결에 따라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나중에 IMF에 의해 장기 차환이 차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 서게이 티즈프코와 저는 프로젝트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제안을 받고 있으며 매우 이상한 이벤트에 대한 재융자 요청까지 받고 있습니다. NBU에 대한 특히 강한 압력은 대통령 행정부의 개별 인물들에 의해 가해졌습니다. 그들은 아어텍 개척자 캠프 재건을 위해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일단 서게이 리어니더비치가 소환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장기적인 재융자가 필요한 제안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직 변호사로서 저는 문서를 읽고 우리가 반환 불가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돈은 여러 셀 구조의 계정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아어텍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어센이 여트서나이옥은 대통령에게 아이들을 돕지 않는 사람으로 불평했습니다. 나는 티즈프코에게 우리가 이것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NBU에서 해고된 후 이전 상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티즈프코는 아어텍 문제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스텔먹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대한 형사 사건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티즈프코는 우리가 재융자를 발행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송환된다면 우리는 이미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어텍과의 사건 이후 티즈프코와 저는 우리가 경제를 돕기로 협의하고 결정했지만 우크라이나 권력 구조에 대한 좋은 생각에서 나오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재융자를 금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글로벌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도 사소한 기술적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격차와의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국립은행이 자원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의 도움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업은행의 딜러만이 실제 정보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요거드링, 인터비즈너스 컨설팅 및 로이터즈의 세 가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즉시 작업했으며 거래는 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은행 간 시장에서 실제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개인적인 작업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로이터즈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내셔널뱅에 2개의 작업 터미널을 설치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초대 부회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또한 UK 아워딜링 및 인터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내셔널뱅라는 별명으로 등록했습니다. 딜러는 곧 여트서나이옥이 경매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수키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8%가 아닌 180%가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흐리븐 이하를 한 곳에서 사서 즉시 다른 곳에서 재판매한 투기꾼들은 보고를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너탈리어 그러비닉과 저는 은행이 대출과 리포 거래 및 기타 수단 모두에 대해 은행 간 시장에서 자원 구매 및 판매에 대한 모든 거래를 표시하도록 강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특별한 전자보고 양식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NBU 기술 전문가들은 크레딘포라고 하는 은행 간 시장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익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은행에 무료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딘포는 2004년 5월에 가동되었고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결정은 1월에 서명되었습니다. 은행은 오랫동안 저항했고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거나 충돌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은행 간 시장의 작업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시스템이 조잡했지만 완료 후 크레딘포의 기술적 불완전성에 대한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열정이 가라앉고 우리는 이미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을 때 은행이 크레딘포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조차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원 사용에 대한 관심 외에도 다른 유형의 보고에 사용되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은행의 변호사들은 법안을 뒤지고 설명을 썼는데 그 핵심은 그러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7월, 우리는 전보로 내가 서명한 이 설명을 보냈습니다. 크레딘포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고 내셔널 뱅크는 자원시장의 실제 금리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갭과의 싸움은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2004년 중반까지 은행의 능동수동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관들은 새로운 유동성 위기에 대비했고 가을에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채의 길이 있는 대출이 발행되는 조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질적으로 다른 부채입니다. 그중 인구예금과 외채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은행 간 시장의 자금을 희생하여 대출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행이 아닙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우크라이나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중순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던 소드비즈네스뱅크의 인가가 취소됐다. 그와 함께 CB 크레딧네스트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이미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다른 은행의 라이센스가 취소될 것이라는 소문이 곧 러시아 연방 금융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러 목록이 인터넷과 중앙신문 중 하나에 게시되어 동일한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러시아 은행은 즉시 상호 거래 한도를 폐쇄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서로에게 빌려주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자원시장의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고 인구는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2004년 6월, 서게이 티지프코는 러시아 중앙은행 회장과 2명의 초대 부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6월 상황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금융 시스템의 경우 러시아 위기는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위험했습니다. 첫째, 많은 국내 은행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달러를 빌렸기 때문에 이 출처가 폐쇄되면서 은행 간 외화 대출 금리가 1-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3주 후 시장의 남기류가 가라앉고 자원 비용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언론에 우리를 방해하는 두 번째 상황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루블 상승을 추구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에 무료 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양국 은행 운영에서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계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은행은 러시아에서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루블 특파원 계좌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주문을 보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루블은 달러 대비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기 중에 많은 우크라이나 은행이 러시아 연방 특파원 계좌의 자원을 동결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파트너가 재정적 부실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돈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발에서 일하면서 파산한 러시아 은행의 특파원 계좌 잔고에서 연체 부채를 징수했던 1998년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ATM, POS 터미널 및 게즈프람 채권으로 85% 할인된 금액을 어떻게 반환했는지 기억합니다. 결과적으로 2004년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최대 지연은 이틀밖에 지속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은행은 불편 한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탁기 찾기 2004년 11월 NBU가 외환시장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세탁 작업에 종사하는 은행과 해당 국가의 자본 철수를 처리한 경험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 작업은 특히 대통령 선거 직전에 두 가지 현상에서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행되었습니다. 2003년 여름에 내셔널 뱅크는 개인의 익명통화 계정과 암호화된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 부정직하게 얻은 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큰 회전율이 수행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이러한 허점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암호화된 익명 계정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를 잃을 수 있는 다음 단계는 해외 자본 철수 계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흔한 것은 유가 증권 및 의사 수입 거래였습니다. 2003년 1월 29일 중앙은행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외화 매입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첫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다음 서게이 티지프코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계획의 원리를 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회사는 회사 주식을 역의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문이 유망하다는 것을 알고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해외로 나갔습니다. 국립은행은 이러한 각 작업에 대해 외화를 이체하기 위해 규제기관으로부터 개별 라이센스를 얻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본 인출을 위한 이 채널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곧 장인들은 제한을 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NBU 디크리 넘버 36 우크라이나 발행인의 증권과의 거래에 따르면 비거주 법인과의 거래에는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은행은 비거주자 개인과의 거래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번째 결의안을 발표해야 했고, 국립은행이 그러한 작업에 대해 개별적인 허가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규제 도입의 효과는 미미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우회하는 계획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본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적어도 우리가 돈 인출에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약 1년 후 NBU는 또 다른 자본 유출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법령 제597호는 인도가 지연되는 작업,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불을 위해 외화를 구매하는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NBU는 버즈조브니시의 가격 전문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가격의 준수 여부를 세계 수준으로 알려줍니다. 이니셔티브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4년 초에 내셔널 뱅크는 이러한 계획의 중복으로 인해 해외 자본 유출이 4배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팀은 상품이 지불되었지만 상품이 실제로 국가로 수입되지 않은 의사 수입을 통해 나머지 유출 채널 중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을 닫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사실을 나타내는 허위 세관 신고서가 작성되거나 선불이 이루어지고 그 후 외국 공급 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당국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04년부터 국립은행은 국제수지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은행 지불금을 해당 국가의 관세 영역으로의 상품 수입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의사 수입 계획에 따르면 2004년 1분기에만 13억 6,500만 달러가 우크라이나에서 유출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1년에 45억 달러에 달했지만 당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채널은 현재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금 회수에 대한 투쟁이 또 다른 요소는 세탁 작업을 수행하는 은행에 대한 계획의 중복이었습니다. 캠페인 시작 전에 우리는 이 현상이 거대한 그림자 부문을 가진 현대 우크라이나 경제의 필수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핵심 사업으로 만들어 의심스러운 작업을 특히 대규모로 수행하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얼마 동안 NBU는 해외 감독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중앙은행으로 보내는 수십 통의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규제기관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새로운 의무를 맡거나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은 신화이며 자신의 힘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이낸셜 마너터링 서비스는 2년째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만 은행에서 그녀에게 의심스러운 거래가 50만 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시 시스템은 정보 수집만 할 뿐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은 없었다. 수집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는데 법원 판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내셔널 뱅 내에 금융정보라는 특수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팀이 세탁에 사용되는 기관과 계획을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금융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은 NBU가 그러한 조사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약 10개의 은행이 전국적으로 특히 대규모로 모호한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기관이었습니다. 대규모 구조는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반자와의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적인 세탁 계획을 식별하고 은행과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한 다음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장에서 불법 복제된 세무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2003년에 세관과 정보 교환에 동의했습니다. 그러한 고객이 모호한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가 은행에 전송되었습니다. NBU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분석을 위해 고객에 대한 가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얻은 데이터에서 정신과 진료소의 증명서와 함께 전쟁 무효로 등록된 하루 회사가 대외 경제 계약,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많은 양의 외화를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 후 국립은행은 사건을 검찰과 SBU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집행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위반 은행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각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수행한 불법 작업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NBU에 관련 결의안 108호는 2004년 3월 17일에 채택되었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는 범죄 수익의 합법화, 세탁, 방지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7월, 결의안 323호에 따라 국립은행은 은행 간 외환시장 운영 규칙에 대한 대규모 변경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서는 특히 대규모 세탁에 관여한 8개 기관이 NBU로부터 비현금 통화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 고객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내야 했습니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동시에 다른 모든 은행과의 거래 세션 참여 계약을 재협상하여 제재를 허용하는 필수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NBU는 10월 말 해외 수출을 위한 외화 구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발견했습니다. 위반 은행은 NBU 제안을 우회하는 방법을 배웠고 중개자를 통해 규제 기관으로부터 통화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비싸지만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을 통해 규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499호를 채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위반자에게 산소를 차단합니다. NBU 이사회는 특히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세탁물이 작동하는 작은 천어아이비 은행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우리의 대결은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규제 기관은 해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행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는 편지를 검찰총장실과 SBU에 보냈고 세무당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앉아서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오렌지 혁명 이후 새 정부의 신뢰를 얻으려는 전 SBU 책임자인 이고어 스메시코는 자신이 큰 세탁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SBU에 보낸 패키지에서 천어아이비 은행의 비밀 문서 중 하나를 신문에 게시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의 도움은 없었고 국립은행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천어아이비 은행의 외화 수출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2004년 말 NBU는 은행 이사회 의장을 해임하고 기관에 수많은 제재를 가하여 외국인과의 업무를 금지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외환시장에서 이 은행을 제거했습니다. 형사 사건도 있었다. 잠시 동안 기관은 새로운 세탁 메커니즘을 발명했으며 한 달도 채 안 되어 시장에서 폐기했습니다. 짧은 시간 후에 우리가 다루는 12개의 세탁기의 모든 고객이 하나의 큰 키예프 은행에 나타났을 때 우리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름조차 바꾸지 않은 채 서둘렀다. 한 달 만에 이들 기업은 기록적인 양의 외화를 매입했습니다. NBU 이사회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수행하는 고객이 있다는 경고를 은행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갔고 법원은 은행이 6만 흐리브니어즈 이상으로 외화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날 출연자들은 운명적인 결정에 대해 은행에 보고했다. 같은 날 저녁, 내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에서 교도소 주인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렸다. 글쎄, 내가 바람을 피우고 은행을 닫아야 합니까? 그는 물었다. 나는 놀란 척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작업을 금지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금지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증명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은행을 그러한 비난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루나 이틀 후, 이 남자가 내 사무실에 와서 다시금 금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들이 수행한 작업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은행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그늘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침묵을 지켰고 사무실을 떠날 때만 갑자기 돈이 정말 필요해라고 말했습니다. 매우라는 단어가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천어아이비 세척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제재를 가한 후 우리는 기관 소유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으며 세탁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상인의 명예를 전하면 타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NBU의 풍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고 엘리그젠더 슐러팩은 모든 사실을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예정되지 않은 수표를 은행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이사회 의장은 국립은행의 새 총재가 감사관을 그곳에서 빼내도록 설득했습니다. 천어아이비 은행에 나타난 지 하루 만에 수표를 완료하지 않고 블래디미어 스텔머가 개인적으로 리콜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관은 외화를 살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기이함은 시장이 진정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위해 외화 구매 재개가 해를 끼칠 수 없었던 가을 위기가 끝난 후 이미 발생했습니다. NBU 정부의 경직성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전투를 통해 국립은행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가을 위기 동안 말 그대로 내부 정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고객 확인 방법론 등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세탁기에 대한 타격은 금과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범 사례 덕분에 국립은행은 과도한 자본 유출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항상 외환 보유고의 고갈과 흐리 분야의 급격한 평가 절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립은행은 재건되어야 했다. NBU 자체의 상태를 이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팀은 전임자로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기름칠이 잘된 메커니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립은행의 이사회 구성원, 부서장 및 영토 사무소만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부분의 직원은 강제로 일해야 했습니다. 아어세니 여트선 아이옥은 아마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무실로 불러서 읽어준 부회장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우선 문서 작업 규칙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국립은행은 비밀과 관련하여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권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플로를 명확하게 규제하고 데이터에 대한 구독자 수를 제한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된 문제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규제기관에는 은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NBU에 와서 우리 팀은 불필요하다고 여러 형태의 은행 보고를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금융계의 승인을 받았지만 곧 우리는 심각한 정보 부족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NBU에는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그중 3분의 1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종이에 존재하고 모든 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자보고 시스템의 도입과 전체 은행 시스템의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혁신의 필수적인 부분은 이미 언급된 크레딘포와 은행 감독, 데이터베이스 은행 문서였습니다. 애너톨리 세브켄코의 정보화 부서는 점차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결국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전체로 가져왔습니다. 수개월간의 작업 결과는 많은 지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의 대표들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제작자의 높은 수준의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04년 초 NBU 제1부회장실에 4대의 모니터가 있는 특수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커서로 은행을 강조 표시하면 현재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기관이 통화별로 특파원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금리 표시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대출 금액,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표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보았습니다. 많은 지표의 경우 과거 기간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모든 은행의 업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첫 번째 사람은 100%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4년 가을 이전에 그 유용성이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종종 은행원들이 저를 찾아와 제 부하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0초 만에 모니터를 통해 은행의 실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실 대출,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 내부자의 적극적인 자금 조달, 자세한 정보 덕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매우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은행장 못지않게 그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정부회의에서 시스템이 유용했습니다. 알렉산더 오멜첸코, 엘리그젠더 아멜첸코 전 키예프 시장은 내각 전체가 참석한 연단에서 국립은행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내 휴대폰으로 감독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문자 그대로 화면에서 나에게 몇 가지 번호를 받아쓰게 했습니다. 니콜라 아자로프, 마이콜러 에저레브, 제1부 총리가 나에게 발언권을 주었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한 기간 동안 다른 펀드 중에서 유로본드 발행해서 남겨두고 사용하지 않은 수억 달러를 언급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에저레브가 아멜첸코를 어떻게 보았는지 잊을 수 없습니다. 내셔널뱅에 온 우리 팀은 규제기관의 업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동일한 영역이 때로는 수십 개의 규정에 의해 규제되었고, 이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능동수동 운영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작업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수십 개의 규제 대신 하나의 체계적인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립은행은 행정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 내의 모든 문제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2004년 초, 외화 수입에서 지폐 인쇄 또는 장부에 이르기까지 NBU 자체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위험 요인 지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완성된 지도를 분석한 후 파악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방식에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2003년 3월 NBU 구조 내에서 진행 중인 운영에 대한 단일 책임, 센터인 내셔널뱅의 자산 및 부채관리위원회, AEC,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임무는 서로 다른 구조적 부서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 통합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LMC가 생기기 전에는 통화정책부가 재융자를 담당하고 통화규제부는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등 서로 연관성이 없었다. 모든 은행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재무부가 있으며 이는 누락된 자원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지 그리고 초과 자원을 잠시 동안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NBU 내에 유사한 부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능동 및 소극적 운영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의 이사를 위원회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는 위원회를 이끌었고 리디어 보로노버는 비서였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우리는 함께 모여 규제기관의 재정 흐름 이동과 관련된 문제,
특히 작업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매우 활발하게 논의했습니다. 회의의 모든 결과는 은행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힌 NBU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내셔널뱅의 지역 지점과의 작업에서 유사한 통신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전화 회의를 열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했습니다. 지역 부서장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논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이게 프로덕션인가요? 계획을 따라야 합니까? 그러나 실무상 중앙청은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동향이나 개별 사례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어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2003년 4월에 우리는 ALMC의 정기 금요일 회의를 추가했습니다. 나에게 NBU의 초대 부회장으로 보고한 모든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이 회의에서 우리는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다음 주 통화 시장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컬리지엘러티는 각 특정 사례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확장된 형식으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립은행중앙사무소의 중간 관리자도 초대되었습니다. 결국 NBU의 다른 부회장이 유사한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은행법에서 새 이사회는 규제기관이 특별 기간 동안 은행 시스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일반 동원 중에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 단점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BU의 모든 부서 대표를 포함하는 작업 그룹이 만들어졌으며 리디어 보로노버와 이고어 시에어닉이라는 두 사람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그룹은 특별한 기간의 은행 기능에 대한 규정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두가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위기 상황을 모델링하고 탈출구를 찾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과 같은 인공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관련 조항과 규칙을 승인하는 33개의 결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불, 보고, 문서 저장, 현금 처리 조직, 재료 및 기술 준비금 형성 및 전쟁이나 동원 중에 유용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의안은 선거 연도의 공개로 인해 은행과 정치인의 엇갈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분류되었습니다. 한 번은 NBU 직원의 과실로 인해 결의안 444호 특정 기간 동안 은행의 해지, 정지, 활동 제한 절차에 관한 규정 승인에 적절한 스탬프를 찍는 것을 잊었습니다. 2004년 10월 5일 법무부에 등록되어 발간되었다. 불행히도 이것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자회사 서부은행 중 한 부회장의 가벼운 손으로 큰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서에는 특별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NBU가 해당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회장은 외국 자본이 있는 모든 은행에 전화를 걸어 NBU가 돈을 인출하기를 원하며 이에 대해 비상 상태를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히스테리의 물결은 우크라이나 은행에도 퍼졌습니다. 당시 채널 5 방송에서 프라이베트뱅에서 일하던 빅터 나이시트스키는 전화로 서라이 티지프코와 빅터 여너카비카 계엄령을 도입하기를 원하는 국립은행에 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버딘 푸시커레브 은행 감독 총국장은 텔레비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신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법령이 있고 완전히 다른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해야 했고 거의 전설적인 문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에 방독면이 있다고 해서 매일 아침 사무실에 와서 착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로 나는 특별기간 도입에 관한 법령이 등장한 이유를 언론에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NBU는 대형 회의실에 서부은행의 수장을 모았습니다. 대화는 약 2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나는 법령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문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행동 지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서양 은행가들에게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편지를 본사에 개인적으로 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스캔들의 선동자가 거기에 있었고 비명을 지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작업은 위험 지도를 완성하는 것만큼 유익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모델링하면서 전문가들은 내셔널 뱅의 작업에서 많은 병목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NBU에는 자율전원 공급 장치 및 통신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털레캄의 전기와 전화선이 꺼지면 우리는 정보 봉쇄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스타이토트스커 스트리트의 내셔널 뱅 중앙 건물과 모든 영토 부서에 강력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NBU의 영토 지점 사이에 위성 통신 채널이 구축되었으며 동시에 모든 상업은행 간의 통신 시스템이 출시 준비 중이었습니다. 공개 통신 채널을 통해 기밀 정보를 전송해야 했고 이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필요했습니다. 애너톨리 세브켄코의 정보화 부서는 정부통신과 유사한 폐쇄 전화선이 모든 은행으로 확장되는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10대 은행에는 비디오 셀렉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2004년 말까지 NBU는 이미 지역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사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토관리국과의 위성통신 설치 직후 우리는 우리 행동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요거털레캄은 NBU의 5개 지역 부서가 연결된 하르키우 방향의 통신을 차단했으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통신 채널을 복제하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내셔널 뱅의 준비는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04년 11월에는 비밀 유지, 자율통신, 강화된 보안 조치, 그리고 더욱이 은행 활동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의 존재 등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ALMC 회의, 워크숍, 선택자 및 내셔널 뱅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공동의사 결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융위기 동안 규제 당국은 이러한 모든 속성 없이 직원의 운과 전문성에 의존하여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은행을 나온 지 1년 만에 들은 한마디로 이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요새는 항상 휴전 중에 지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작업 동안 우리는 NBU를 2004년 11월-12월의 금융위기 동안 은행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